네, 뭐 어제나 오늘 새벽은 조금 조정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부터 가장 알람을 많이 줬던 이제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이기보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뭐 이제 원화로는 이제 1억 6천까지 찍었더라고요. 야, 이제 뭐 이제 2억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갑자기 좀 관심도가 트럼프 당선 이후로 관심도가 확 올라갔다가 좀 소강이 된 것 같은데 다시금 이렇게 불장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표님은 지금 이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다면 근거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유는 충분하죠. 네. 트럼프죠. 아, 네. 역시 트럼프고, 이번에도 트럼프다. 네, 트럼프고 이미 대선 전부터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네.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네.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국가 자산을 보유하겠다 계속 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법으로 지금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 지금 한 취임하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그동안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제 폴 애킨슨 위원장이 다른 것보다 이제 이 스테이플 코인법을 되게 이제 정성을 들였어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법안인데 지니어스법이죠. 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 내용이 좀 강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 여기는 이제 증권위하고 이제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였던 관할권을 명시한 네. 법이었고요. 세 번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 서베일런스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조사하는 것을 네. 이제 금지하는 법안이죠.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을 사실은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었어요. 된 게 네. 다시 하원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이제 하원에서 표결을 위해서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부결됐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대를 했어요. 상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버블을 통해서 시장에서 기대치는 뭐였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새로운 이제 코인 산업의 밸류체인이 새롭게 형성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발행사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지 결제 네. 그다음에 뭐 마이닝 이 채굴하는 회사 네. 그다음에 자산용사까지 다 지금 세팅이 돼서 지금 막 커지고 있는데 이 법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 했을 경우 이런 산업의 그 전반적인 체인이 좀 문제가 될 수 네. 있다. 두 번째 이게였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산업이 다시 또 커지면서 나온 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요즘 알트코인이죠. 네.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솔라나라든지 뭐 리플까지 지금 다 같이 같은 상승세에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은 이 트럼프 법에 의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법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점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좀 커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법이 문제가 생긴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저 불안감이 있던 거죠. 근데 네.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법이 상정돼서 부결된 것도 아니고 네. 뭐 하기 전에 상정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뭐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뭐 큰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얘기 나온 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13명 중에서 12명을 불러갖고 또 따로 얘기를 했다는 네, 소문이 설득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하고 해서 네. 오늘 밤에는 네. 다시 이제 통과가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유 있는 상승에 있어서 네. 잠깐 걸림돌이 하나가 나온 건데 그건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취임하자마자 이제 기대감이 좀 컸다가 관세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가 좀 밀렸던 것 같은데 이제 본회의 표결 앞두고 이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최근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까지 포함해서 크립토 시장의 가격 흐름 이거는 그냥 단순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이제 밀렸던 숙제를 시작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한다는 개념에서 보면은 네. 미국 개인들이 네. 물론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개인들이 일반적인 그냥 아주머니, 할아버지, 네. 아이들 다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유가 더 확산이 되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기관, 그러니까 발행사는 담보로 보증을 해주지만 중앙은행이나 재무부가 최종 보증자가 아닙니다. 즉 네, 그렇죠. 알아서 이걸 가지고서 쓰던지 알아서 이걸 또
예금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알아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탈중앙화된 이제 금융화 서비스라고 하는 그렇죠. 디파이가 있는데요. 네. 이 디파이에서는 뭐 하냐면은 용어는 사실 어렵게 느껴지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네. 이자 받고 네. 근데 맡길 때 약정 기간을 오래 하면은 그리고 투자를 이거를 또 할 수 있다라는 약정에다가 오케이를 해주면 네. 그러면은 또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서 맡은 디파이라는 금융기관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다시 투자를 알트 투자를 하든 어디에 재대출을 하든 투자를 계속 해주면서 네. 이자율이 평균 5% 이상씩 더 높은 수준으로 네.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 디파이가 활성화되면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네. 상태에서 디파이에 돈을 많이 넣어놨다. 그렇죠. 그러면 디파이에서 크립토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당연히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실단 상용화하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거는 결국 기승전 미국 채권을 더 많이 사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네. 크립토 자체를 키우려는 게 아니라 수단이다. 그래서 네. 이 스테이블에 의한 비트코인 상승은 관심도, 네. 이슈, 기대 요 정도에 해당할 뿐이고 사실상 실질적인 수급은 크립토에 더 집중되기보다는 네.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뭐 코인을 투자할 여력은 많아지겠지만 보통 네. 일반인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정리화하게 되면 제일 이득 보는 건 미국 정부거든요. 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정리화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통 담보로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담보로 발행한다는 건 그냥 간단합니다. 개인이 가가지고 네. 발행사한테 1달러 주면서 네. 저 이거 스테이블 코인 1달러 주세요 하고 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발행사는 그 1달러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보통 최근에 서클도 그렇게 하지만 MMF 네. 혹은 국채 여기다 투자를 해요. 그렇죠. 안전자산. 네, 거기다 맡겨놓고 네. 있다가 만약에 돈 찾으러 오면은 네. 코인 줄 테니까 다시 돈 주세요 이러면은 거기서 바로 팔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 초유동성 자산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MMF 채권 이렇게 보시면 사실 MMF조차도 채권에 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승전 결국 채권이에요. 미국 네. 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 법안 상정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었다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가 그 로직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원래는 십수년간 스테이블 코인도 영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홍콩, 미국, 네. 연구는 했지만 네. 원래 CBDC를 메인으로 가져갔었어요. 네, 원래는 그랬죠. 네, 원래는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종이화폐는 사실은 쓸모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네.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네. 공화당 강경파 입장은 그거죠. 상정을 할 때 트럼프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만 생각을 하지만 네. 공화당에서 전반적으로 강경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련 규제법을 미리 선정한다라는 네. 개념에서 그럼 스테이블도 올리고 네. CBDC도 올렸어야 되는데 네. 왜 스테이블만 올리느냐 빠꾸를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소기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가 개인의 그런 이제 CBDC는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통제당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은행에서 네, 그렇죠.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 네, 다 특정할 추적이 수 가니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중간에 AML이라는 이제 테러 자금, 불법 자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네. 이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다 추적이 됩니다. 네. 디지털이니까 가능할 네, 것 다 같아요. 됩니다. 근데 명분이죠. 즉 중앙은행이 책임지지 않는 CBDC는 중앙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돈인데 네.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발행사가 책임져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 부채를 더 늘리지 않으면서도 채권을 소화하게끔 만드는 그런 명분 의도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코인을 갖다가 가격을 올리는 거는 사실은 네. 약간은 직접적이지 않다. 연관성이 네. 그렇게 강하지 그냥 않다. 이슈가 되니까 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테마. 오른 거다. 테마. 테마로 갔다. 그럼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CBDC는 결국에는 코인을 해도 중앙은행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스테이블로 해서 책임을
민간으로 돌려버리면 그렇죠. 예, 국가는 그 민간한테 국채만 팔면 되니까 그렇죠. 예, 책임은 안 늘고 국채 수요는 늘어나니까 좋은 거니 그냥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렇죠. 예, 공화당에서는 법은 한쪽만 가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그렇죠. 설득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재표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그냥 비트코인이 뭐 다른 게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다시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고 하면 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흔히 이제 고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큰 손들은 뭐 고래도 그냥 별명들이 있는가 봐요. 뭐 14년 만에 갑자기 14년 전에 얼마에 샀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그걸 갑자기 활성화해서 이제 그 활성화하고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에 정말 오랜 큰 손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던졌으면 테마 때문에 올랐을 때 그냥 팔고 보자는 거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박사님의 의견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님은 이제 코인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보니까 그 이번에 매도 그 고래의 매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고래들이 이제 많이 튀어나와요. 근데 네. 이번 고래는 조금 이제 좀 원조 컸죠. 원조 고래죠. 원조 고래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달부터 프로그램이 오픈 소스로 열렸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14년간 보유를 했다고 그러면 사실 뭐 사토시 고래라고 이름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 2001년부터 사실은 이제 네. 보유하기 시작했는데 원년 갖고 있는 멤버네요. 것 중에 네. 4만 10개, 4만 10개입니다. 10개. 4만 개에다가 10개를 더 붙였어요. 이것을 갤럭시 디지털이죠. 여기가 거래소입니다. 네.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네. 팔았다는 게 아니라 네, 팔려고 옮긴 네,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BTC 이제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에 있던 것을 이제 거래소 거래소로. 지갑으로 옮겨. 네. 그러니까 당연히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양이 한꺼번에 사실 이제 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이건 기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처럼. 왜냐하면 예,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네. 발생했냐면요. 기관들의 매입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ETF도 이제 사실 이제 필요한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마이크로스트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트마인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계속 이제 보유하면서 회사의 자산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사실 10만 달러가 넘어간 전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손바뀜이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에서 기관 투자가로 옮겨진다. 그 과정인데 이것은 이제 작년에 2024년 4월 20일 날 사반감기가 지나면서부터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92.5%가 다 발행이 됐는데 앞으로 발행될 것도 없잖아요. 2,100만 개 중에서. 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기축 코인으로서 역할을 결국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행도 다 거의 다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뭐 추가적인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는 이제 그만 갖고 이것은 법인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 예, 거의 지금 이런 시장이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면 이게 뭐 추세가 전환이 된다. 가격이 급락된다라기보다는 차라리 향후 가격이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이제 개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격이 안정화되거든요. 팔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매집을 했냐. 물론 ETF 운용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돼 갖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자기 이제 예치 준비금들을 다 필요로 하잖아요. 필요할 때 국채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기축 코인인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량도 어느 정도 또 가져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기본적으로 그냥 현금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국채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이게 뭐 매매라든지 투자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치금으로서 기능도 또 필요하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저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분이 아마 4만 개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도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개인이라면 단체가 됐든 어마어마하겠죠. 뭐 개인 하겠다면 뭐 지금 난리 났겠지. 이미 한 개도 어려운데 예, 4만 개. 이미 팔았겠죠. 예, 이미 팔았겠죠. 4만 개. 예, 그만큼 지금 사반감기가 지날 동안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발행과 관련돼 있는 일종의 이제 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기관이 일단은 물량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기관 쪽으로 아니면 회사 쪽으로 자금이 운용된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급락보다는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더 크게 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은 안정화될 수 있는 변동성이 그런 좀 수렴할 수 있겠다.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예.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가격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고래라고 불리는 원조 홀더들이 이제 ETF 운용이 필요한 뭐 기관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가격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면 그 변동성이 커지면 위험 자산이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안전 자산의 형태를 좀 띠니까 그렇다면 좀 수요가 좀 생길 것도 같고 뭐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갖다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좀 어느 커버할 수 있는 안에 들어온다면 이거를 이제 하겠다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20만 정도 간다는 이런 전망이 너무 호황돼 보이진 않는데 그럼 박사님께서는 이걸 좀 테마로 보셨으니까 20만 정도까지 간다는 건 이제 너무 이제 기대감인 걸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테마가 세게 가면 거기까지 못 갈 거 없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가능하다고는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그만큼 가능하다. 이제 네. 테마가 이게 그런 거죠. 테마는 테마인데 이게 이제 크립토 위크다. 그다음에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제 네. 정규화 법내화가 되면은 사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네. 발행사들 지금 지니어스 법안은 발행사에 대한 자격을 줄 수 있는 그 문구를 넣어준 거고요. 발행사, 네. 그다음에 제3자 발행사, 그러니까 3자가 또 발행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리고 수탁사, 그다음에 담보사. 수탁사는 코인을 대신 맡아서 이제 보관하는 네. 쪽이고, 그다음에 담보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산을 담보로 그렇죠. 해가지고 잘 굴리고 있고, 여기에 더 나가가지고 이제 중재업자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나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중재자 중에서 이제 중간에 또 브로커리지를 할 수 있는 업자들에 예. 대한 규정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다 드리는 이유는 너무 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새로 화폐 세팅해야 시스템이 되는 게, 바뀌는 거니까. 예,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히 어떠한 중재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발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다음에 아까 디파이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딱 받아가지고 디파이에다가 남겨. 근데 디파이 A라는 서비스에서 또 딴 데다 또 대출을 해줘요. 네. 그리고 또 대출을 해줘요. 그냥 말 그대로 은행 시스템. 그렇죠. 예. 계속 대출을 해줘요. 재대출이 계속 일어나면 이건 신용이 무한히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를 맞추지 못하는 예전에 이제 테도도 그런 사건 한 번 네, 있었잖아요. 잠깐 깨진 적이 담보가 안 맞습니다. 있죠. 예. 인출을 했는데 누군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런이 일어나면은 이쪽에 이렇게 그 최종적으로 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테더 같은 게 만약에 또 문제를 일으키면 테더가 여기서 테더를 대출을 최종적으로 받은 네. 그 사람에 줄줄이 대해서 구도 아니에요? 줄줄이 네. 계속 요청 네. 요청하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파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런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미국은 지금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영국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는 금융 당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걸 만약에 허용할 거면 네. 개입의 여지를 안겨놨을 거. 완전 네. 민간 영역으로만 그냥 한다는 라이브한 미국보다는 오히려 영국의 법안이 더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영국조차도 CBDC를 같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다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정해야 될 거, 법안, 그다음에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는 사실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4년 내내 지속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일부 유튜버들이나 일부 분들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늦었으면 늦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늦은 거면 더 늦은 늦을까 봐 거예요. 걱정하는 네, 거죠. 네. 예. 차라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슈가 되는 만큼 가격의 변동이 줄어들면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디파이나 중재자, 발행자들이 어떤 기업이 선택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코스트, 수수료는 사실은 마진은 되게 작을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발행량이 커지는 만큼 박리담회로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그리고 네. 운영비도 꾸준히 계속 쌓이고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가 되잖아요, 우리. 네. 근데 아마존이나 뭐 구글 같은 데 자체 결제를 네. 이미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하면 되지만 네. 다른 기타의 여타 상업 플랫폼들의 기업들은 그걸 다 구축하지 못해요. 그러면 네. 그 구축을 할 때마다 또 이익이 쌓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되는 새로 탄생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오히려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그 관련 기업에 좀 네. 관심을 가져보자.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쭉 가다가 잠깐 한 3% 빠졌다고 오른 거에 비해 한 별건 아니긴 합니다만 보통 비트코인이 일단 달리고 쉬면 늘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 버스는 지나갔으니까 알트코인을 한번 노려보자. 근데 또 최근에 이더리움이 또 한 방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는 안 온다는 알트코인 이번에는 진짜 오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알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이제 각자의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중요한 네. 거죠. 중요한데 지금 뭐 비트코인에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이제 순환되는 모습 자체가 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 이제 발행이 이제 95%가 됐어요.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발행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양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심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12개월 정도 후에 이제 그 유동성 갖고 이제 가장 이제 고점을 찍는 네, 모습이 패턴이 나타나기 있었죠. 때문에 작년 4월 달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12에서 1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또 가격이 또 피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단기 피크죠. 뭐 장기 피크가 아니라 이럴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게 사실 이제 알트코인인데, 근데 이번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난번하고 틀리다.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의 실증을 느껴서 알트코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첫 번째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사실 이제 플랫폼 코인들이거든요. 그렇죠. 플랫폼 코인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인을 또 발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저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 베이스를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비트마인이라든지 BTCS 같은 경우가 아니면 샤프링크도 마찬가지고요. 네. 결국은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결국 플랫폼을 이더리움 걸 쓰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또 활용도가 높아진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3,000달러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들도 자금을 조달해서 계속 이더리움을 사모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리플도 마찬가지고 리플 같은 경우도 뭐 송금 기능 최근 들어서 이제 외환법 이런 관련돼 갖고 송금 기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리플도 지금 거의 3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하고 좀 틀리다. 스테이블 코인법이라든지 전반적인 법에 연관돼 갖고 여기 이해관계가 어떻게 붙어 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디파이 코인 같이 이제 금융 쪽과 관련된 코인들은 약간 지금 스테이블해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네. 플랫폼 코인 쪽이라든지 결제 코인 쪽은 되게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는 이번에 알트코인 움직이는 게 우리가 이제 업종 항상 분석하듯이 네. 뭐 메인인 뭐 미국에 이제 빅테크가 가면은 네. 그 다음에 뭐가 갈까? 이제 거기에 네, 맞춰서 그렇죠. 이제 이해관계가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섹터 분석하고. 저는 지금 이제 가는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법에 의해서 물론 비트코인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해관계가 또 알트코인들이 생길 수가 있다.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이제 그 뭐 메타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아마존들이 뭐 발행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과연 준비금들을 우리는 계속 이제 미국 국채만 본단 말이죠. 국채가 가장 안전하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반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이더리움, 그 다음에 리플이라든지 네. 솔라나가 이제 계속 이제 5%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지급 준비를 코인으로 했을 경우에 그 코인들에 대해서 네.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또 코인을 갖고 지급 준비로도 네. 갈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까지 지금 본다라고 그러면 이번 법 자체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나온다. 네.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자체를 형성해주고 네. 그 산업 자체가 비트코인이라는 전반적인 산업을 다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알트코인의 저는 상승이라는 게 지난번 고점까지는 사실 다들 못 올라왔어요 아직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고점을 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 조금 이제 지금 한 12만 2천 달러 정도 와 있으니까 뭐 20만 달러는 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겠지만은 알트코인의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전 같으면 그냥 비트코인이 대장이고 알트코인 이제 순환매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했는데 지금은 알트코인 안에서도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뭐 테마랄까요? 이제 그런 게 관련된 것들은 이제 과거에 알트코인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박사님은 이제 코인 그 자체보다 발행하는 기업이나 서클 같은 이제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가져라는 이제 말씀을 좀 몇 번 해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 같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후회되는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발행 기업이나 그런 중에 상장된 기업이 있으면 기업 그 자체를 노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이더는 이제 뎁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더리움의 뎁을 사실 플랫폼 할 때 간편하고 쉽게 돈 좀 가스를 많이 내야 되긴 하지만 네. 그 이더리움은 사실 활용도가 되게 많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다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인 출시하는 새로 파운데이션들 보면은 다 이더 뎁 기반이에요. 다 전부 다. 이더 그래서 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더리움은 이제 알트 중에서도 사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뎁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20% 정도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80은 무조건 기업, 관련 네. 기업. 왜냐하면은 이게 시스템 체계가 새로 갖춰진다는 건 없던 게 있어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어찌 보면은 전자화폐화되는 그런 이제 시장을 미국 정부가 노리고 있고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다는 거는 네. 기업들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수익을 하거나 운영권을 갖거나 아니면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주어진다라고 해도 무방한 이제 네. 언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그널들을 본다고 한다면 기업에 대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더 많아야 되고 네. 알트는 약간의 이더까지. 그냥 약간의 이더까지. 비중 정도로. 참고로 지금 전 세계 알트코인이 밈코인 있잖아요. 누구 그렇죠. 이제 뭐. 모방하거나 네, 뭐 스캠 코인 예. 이런 거. 그런 거 다 포함하면 10,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유동성이 결국에는 집중화되고 여기도 시장이 상용화되는 만큼 진짜 퍼블리시한,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공공연하게 공표화된 그런 알트에 몇 개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선택은 알트에서는 좀 조심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네. 판단입니다. 그러면 뭐 알트코인은 하고 싶다면 이제 활용도가 높은 이더까지 포함을 하고, 그 외에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니까 관련 기업을 잘 추적해서 서클 같은 거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듣고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